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스타약국 이도현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그린 약국 운영 중인 박종필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이화당 약국의 허지용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해드림 가정의학과 원장 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아산병원안과 조수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카 업종원 박미라 의장입니다. 다음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 뉴스인데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대한의사협회가 정기 브리핑을 통해서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어린이는요, 기존 18,200원에서 18,400원으로 200원이 인상이 되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12,150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14,630원으로 2,08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백신 수급 방식도 어린이는 위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백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 백신비를 상환받는 NIP 방식이 적용이 되고요. 노인은 현물 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역시 이 진행 예방접종 사업 시작 기간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는데요. 이게 환자 쏠림의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견도 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는 10월 4일 시작됐던 것이 올해는 9월 4일로 한 달 이른 시기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만 75세 이상은 지난해에 비해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지만 만 65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이틀 늦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동인 대상의 접종 사업 기간은요, 위탁 의료 기관의 경우 올해 11월에 종료되지만 보건소는 백신 소진까지 진행된다고 이협이 밝혔는데요. 이 말은 즉슨 위탁 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노인 예방 접종 기간이 보건소보다 짧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위탁 의료 기관과 보건소 간의 마찰도 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생각이 되는 건 도대체 보건소의 기능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간 의료기관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보건소가 그런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하는 일 똑같이 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행하고 더 싼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뭐 다가가고 있으면 민간 의료기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기회는 어떻게 이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보건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네. 보건소는 예방 업무나 이런 쪽에 더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담당을 해야지 민간 의료기관하고 똑같이 뭐 경쟁하듯이 뭐 하는 것들은 이제 빨리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네.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 수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실 약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 18,000 얼마 정도에 드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지급이 되는 게 백신을 가져오셔서 뭐 보관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접종을 다 하고 사후 처리까지 하는 그 모든 비용에 18,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약값도 있고 거기다 이제 접종비가 이제 통틀어 접종비라고 하면 네. 접종비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행위료죠. 행위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사들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 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이게 푼돈을 들여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그 국가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냐라 식으로 온갖 참견은 다 해가면서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모멸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사실 그 돈이 그러면 적은 돈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그 우리가 단지 주사를 놓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지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접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그런 문제에 대한 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해야 되고 100개를 잘랐다가 하나 잘못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컴플레인들은 얼마나 강한 건데 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죠. 네. 마치 위험수당 같은 거라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 접종비라고 하는 행위료 자체는
매우 이렇게 많지 않은 거다. 의사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또 백신 접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의 백신 접종보다는 노인과 어린이들한테 투여되는 접종이 또 굉장히 좀 더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손정의 교육이 인상된 게 아닌가 그런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네. 말씀도 좀 보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매년 독감 접종을 맞거든요. 네. 제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맞는 게 아니라 물론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맞는 건데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직원들은 맞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비용을 다 대고 네. 왜냐하면 환자에게 옮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맞게 네. 돼 있는데 또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지만 집안에 중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맞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린다. 감기가 알아도 가볍게 앓는다는 걸로 이게 많이 맞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저는 안과 의사다 보니까 구체적인 걸 모르겠지만 가정의과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과연 그렇게 권할 만한 건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저는 그 공중보건의사를 생활했었는데 그때 독감 접종하면 보건소 한가득 보건소가 갑자기 환자들로 막 미어터지는 거예요. 독감 접종하겠다. 근데 이게 시골은 어차피 노년 인구들이 많으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예방접종 많이 하지만 굳이 맞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맞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고 인해서 이제 정작 맞아야 할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 다음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국민들이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들 보면 주사는 맞으면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치료 뭐 별일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득과 실을 잘 계산해 봤을 때 나한테 득이 있을 때 하는 게 치료인 거지. 이게 뭐 무조건 뭐 보약 먹듯이 이렇게 주사를 맞고 감기 들 걸리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는 분들 참 많죠.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인식 자체를. 네. 네, 뭐 이런 제도의 그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제도들이 약사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하고 계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정부 주도하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뭐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부 의도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못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더 반감도 세지고 그래서 안쪽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네. 쪽에서. 예. 정리하자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 나라에서 하는 그런 주도하는 그런 것들은 포지션이 좀 제대로 잘 중복되지 않게 의료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커버하는 그런 의미로 좀 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작용 팔로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이거 맞고서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네. 심지어는 골다공증 약 드시던 분인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굉장히 막 생명 위태로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팔로우 할 수 있게 지역 병원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가 그까지 못하니까. 네, 좋은 말씀. 의료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의료라는 것을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그 변화 자체가 뭐냐면 무조건 싸게 그리고 온갖 국가가 참견 이렇게 이어지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반발이 되게 강하죠. 의약분업 원래 취지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의약분업의 취지는 어쨌든 이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예. 질도 낮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양상으로 변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서 공공재의 성격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국가가 책임지면 책임질수록 네. 점점 더 이제 의료인들에게 이제 짐이 되고 더 이제 질은 낮아지고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더라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를 이제 존중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지만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관에 있는 분들, 제도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의 어떤 그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냐면요. 킨타일즈의 IMS 연구소 2016년 그런 조사 자료인데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 의약품 사용 트렌드. 제가 쪽지여서 좀 보고 이렇게 정리하자면 주목할 점은 3개월 이상 처방에 해당하는 만성 처방이
지난 2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저희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결론이 뉴스라고. 내일은 제가 저쪽에서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미국의 경우가 이제 저희도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또 의사 약사는 올바른 어떤 제도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 보험 재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던져봐야 될 화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평을 하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민감할 텐데 네. 최근 5년간 이의 신청이 80% 넘게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양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심평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삭감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그 이의 신청의 절반이 재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과는 마구잡이식 삭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의사들이 아직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게 심평이 이런 삭감을 하는 게 네.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꼼꼼하게 삭감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냥 쓱 맞습니다. 스캔하면서 쫙 잘라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삭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야 이걸 삭감해? 하면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그 이의 신청을 하면 진짜네? 하면서 이제 그걸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원장들은 이게 그런 이의까지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되지 이의 신청을 잘 안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인력이 좀 있는 좀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그렇게 이의 신청을 꼼꼼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한 의학적 소신으로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이거를 삭감이라는 것으로 그냥 다 없어버리니까. 이제 삭감이 네. 의학 기준에 부족한 치료를 했을 때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일정 수준의 삭감을 목표로 해서 삭감한다는 맞습니다. 정해놓고 그런 게 확신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심평의학이라고 그러죠. 심평. 네, 맞습니다. 심평의학입니다. 우리가 의학 교과서를 보고 그 교과서대로 진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평원의 기준을 보고 처방 보험 기준을 보고 저도 보험 기준을 벽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약제가 되게 비싸요.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약을 맞아야 되는데 약제비가 약값만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의학생 네. 옛날에 좀 관련해서 잘 아실 텐데 네.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받고 또 이제 보험 청구해서 하는데 중간에서. 매번 보험 청구를 하죠. 근데 삭감이 언제 되냐면 한 달, 두 달 처음에 딱 한 번 받고 이게 안 돼, 대행한테 삭감을 해주면 고맙죠. 그 다음부터는 그치. 일본으로 다른 전화를 할 텐데 삭감 심사가 되게 늦어요. 세 번 다 맞고 나서 삭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1차, 2차, 3차 다 삭감하면 그 300만 원에 대한 약제비를 병원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인력도 문제고 뭐 심평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특히 항생제라든지 물론 항생제 남용 의사들이 하는 것도 뭐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약제 선택 적정한 치료를 하고자 할 때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을 할 때나 환자에게 치료를 할 때 제일 느끼는 게 심평원 직원이 아파서 내 앞에 와봤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진짜. 그럼 당신이 이런 기준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지금 당신은 한 달을 이 약을 쓰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약으로 이 약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라고 기준을 알려주면 그럼 본인은 그럴 때 어떻게 느꼈을까?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의 아이가 물론 이제 심평원 직원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좀 더 그 현장의 목소리나 의사들, 의료계의 목소리, 의학계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진짜 환자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보험은 사실은 흑자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보험이. 그렇죠. 그거를 네. 그게 흑자가 났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건 줄 때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그만큼 국민들은 더 혜택을 못 받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물론 점점 늘어나는
보험 혜택이 늘어날 추세이긴 하지만 네. 좀 더 발빠르게 그런 보험 급여금도 느리고 네. 그런 것도 심사무들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서 합리적인 치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현장에서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네. 쪽지 뉴스 축구는 상당히 좋은 쪽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약을 하나를 드리면서 란수프라졸이라는 약을 이제 어쩌다 드리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원장님께서 어차피 이제 비보험 처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15ml짜리를 이제 30ml짜리를 하나는 안 쓰시고 그 코드가 넣어놓지 않으셔서 15ml짜리 2개씩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처방을 하셨는데 네. 이 심평원 DUR에 뜨는 거죠. 왜 더 싼 약을 하나를 처방을 하면 되는데 왜 비싼 약 2개를 처방을 해서 네. 냈느냐.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15ml짜리 약은 30ml짜리 약의 반값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5ml짜리를 쓰고 10ml, 그렇죠. 반으로 자르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5ml짜리 쓸 환자분한테 10ml짜리 반을 자르면은 더 약가가 네. 싸니까. 물론 원장님들께서 환자분들 위해서 배려해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거지만 뭐 어떻게 자르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죠? 자르지 말아야 될 약도 네, 자르시죠? 자르지 말아야 될 약도 자르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환자분 뭐 정확하게 물론 그게 이제 5mm 들어가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이런 게 잘 잡힌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걸 반으로 쪼개서 먹어주고 임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값이 그 낮은 약값 기준으로 또 다 약값이 떨어질까봐 좀 아니 뭐 거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처럼 얼마나치 약을 먹든 간에 일정액만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약을 비싼 약을 먹든 싼 약을 먹든 국민이 내는 돈은 일정하게.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의약분업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얘기인데 네. 여하튼 그 현장의 목소리 네. 있죠. 이거를 좀 절충해서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얘기가 어느 분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했는데 재밌는 게 이 심평원의 이 심사가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저희가 실수한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서 1년 뒤, 2년 뒤도 날라와요. 근데 저희가 실수로 덜 받은 거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맞아요. 아이러니하지 않고 좀 되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치사하죠. 치사하죠. 예, 그 얘기 진짜. 제가 단어를 네, 지금 네. 안 쓰렸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이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정말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는 돈인데 일일이 저희가 팔로우업도 못하고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치사하게 잘못된 건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그런 거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있는 저희 의사 약사들은 가슴에 상처가 된다는 거. 예. 기억해 주세요. 네, 어떤 1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2부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저희들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